네, 안녕하십니까. 스보뱅TV의 변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은행을 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갔는데, 대출 관련된 문의랑, 그리고 통장을 하나 만들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지금 어렵더라고요. 그 은행 직원 자체가 이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대출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견표가 다 틀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모습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규제정책 그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갖다 찾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수 후에 실입주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요즘에 많이 좀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매수 계약, 임대차 계약이죠. 매수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면 적법하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 그런 청구권을 갖다가 거절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 계약만 한 상태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상에 되지 않다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현재의 집주인, 즉 매도자죠. 매도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한 집에서 10년 정도 전세를 살았는데 이런 경우 전월세 계약갱신권이 사용이 가능할까?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케이스인데요. 즉 같은 그런 집, 그런 같은 전셋집에서 1회에 한해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몇 년을 내가 여기서 살았는지 또 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이 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우리 구독자시라면 이런 부분을 갖다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 관련된 부분이 내년부터 2021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조건이 지금 바뀝니다.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요건 강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플러스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까지 만족을 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특히 내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으면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만, 즉 40%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는가?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2년 보유 조건, 즉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비과세가 됩니다. 또는 실거래가 9억 이하만 적용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 정도 월세를 갖다 더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사실 어떤 세입자 관련된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지금 변화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약 21만 원을 갖다가 내야 합니다. 즉 올해 9월 2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4%에서 2%로 낮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시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금이 좀 너무 많이 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는 전세, 어느 정도는 월세로 이렇게 약간 계약을 갖다가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그 세입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 관련된 부분도 그들에 대한 입장에 좀 유리하게 그 전환율 자체가 4%에서 2%로 낮아져서 부담 또한 작아졌다는 점도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아주 친한 친구가 수탁법인 대표로 있어서 잘 아는데요. 집주인 동의가 안 돼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뭐 요즘같이 전세 뭐 대란일 때 기본적으로 대출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그런 세입자라면 더더욱 좀 곤란한 상황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또한 이것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즉 전세 대출 연장 시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주인 동의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대출을 그대로 연장을 하든 금액을 늘리든 뭐 줄이는 일은 없겠죠.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정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저도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요. 부부 공동명의가 막연하게 좀 어떤 세금 측면에서는 좋다는 얘기를 갖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가요? 1주택자 종합소득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볼까요? 2021년부터 즉 내년부터 달라진 공제율 계산 및 공동 여부에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을 갖다 해야 됩니다. 즉 그동안은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의 집주인의 경우에는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뭐 케이스에 따라 틀려진다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이 그리고 보유 기간 그리고 집값 등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불리는 실질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그런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렇다면 뭐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에 따라서 실보유 그리고 실거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혜택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즉 그렇다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양도소득세상 주택수 계산은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제상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이 됩니다. 즉 내년 이후부터는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갖다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은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이 주택자는 과세 특례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분양권 취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정을 좀 인지하시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인지하시고 좀 대처를 갖다 하시면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재건축 단지 내에 1년 살고 전세를 줬는데 1년만 더 살았다면 실거주 2년을 채우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실거주 요건에 관련된 어떤 질문일 겁니다. 즉 재건축 단지에 1년을 살고 전세를 줬는데 내가 소유자인데 1년 더 살면 실거주 2년을 채우는 건가요? 라고 봤을 때 여기서의 총 거주기간의 합산은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산 적이 있다면 앞으로 1년을 더 거주하면 요건을 채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 위 규제에 대한 어떤 해당되는 부분은 조합 설립 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 내 소유자에게 적용이 되는 연속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면 굳이 거주기간 합산이 연속으로 이행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다음 무주택자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산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전 참 개인적으로 이 관련된 부분이 지금 궁금했던 것 중에서 한 3번째 안에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요건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요.
즉 규제 지역 내 주택 주담 대출을 받아 매수했다면 6개월 이내에 이사를 갖다 해야 합니다. 즉 규제 지역 내에 주담 대출을 갖다 받아서 매수를 갖다 했다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6개월 안에 옮기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그런 해당자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주위에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정보로서 인지하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